자, 보신 것처럼 분명히 어느 한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아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 보도를 했고 국방부를 취재하는 안영영 기자에게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기자. 네. 자, 그러니까 민병삼 대령이죠. 기무사의 그 국방부에 주재하는 기무부대장인데 이 사람이 그 간담회 이후에 작성했다는 그 보고서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매우 강경하게 부인을 하는 거는 이건 뭐 자신감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날짜를 그렇습니까? 한번 따져보시죠. 예.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 문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한 날짜가 9일. 그러니까 지금 민병삼 대령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 대통령이 10일 인도 순방 중에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9일까지는 그런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특별 수사까지 지시한 상황에서 이걸 거스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3월 달에 송영무 장관이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고도 석 달 넘게 그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9일날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송 장관의 그동안 이 발언까지도 모두 거짓말이 되게 됩니다. 예. 예. 뭐 본인의 판단은 있었는데 대통령이 좀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좀 흐트러졌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송 장관이 이제 당초 문건을 이제 공개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일이 묘하게 꼬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송 장관이 국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이 문건을 공개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청와대 그리고 국회 언론 매체 등의 이해가 사건에 이렇게 투영되면서 이 사태가 통제불능이 됐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송 장관이 사안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판단과 달리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지금 수습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 어쨌든 이제 민병삼 기무부대장 폭로 이제 이걸 두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기무사가 이제 개혁 대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한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명령 불복종이나 지시 불이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극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민병삼 대령은 국회에서 부르니까 진실대로 얘기한 것뿐이다. 항명이나 하극상 뜻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합니다. 표현대로 뭐 들여받았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사실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실에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송영무 장관이 했다고 하는 발언을 보면 송 장관은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아했고 이 부분이 좀 국회에서 세게 발언한 어떤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민대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기무사령관도 그 보고 5분 했느냐 15분 보고 했느냐 이 문제를 두고 거의 설전에 가까운 논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걸 네, 보면 예. 민대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무사 전체가 좀 반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 내부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무사에서는 기무사령관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3월 달에 이 문건 작성자들이 자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문건 작성자들이 자신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뉘우치면서 제출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것과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군인권센터가 수방사 방어 계획에 대해서 폭로를 하자 이 기무사도 우리도 이런 문건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제출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 문건 작성자들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지만 조현천 당시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의 지시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군 동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내에서도 무슨 조직적인 반발 이런 것이 아니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송 장관이 이제 이 문건을 가지고 기무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문서를 공개해서 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물론 청와대의 의지도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혹은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예. 얘기한 내용인데요. 예. 오늘 공개된 기무사 보고서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무사 보고서에서 송 장관 발언이라고 적힌 것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무부대 요원들이 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해석을 해보면 기무사가 장관인 자신까지 감시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뭐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송 장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뭐 이미 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예, 안영현 기자 계속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